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U 퀴즈 MC를 맡게 된 교육학과 4학년 이지수입니다. 네, 저도 오늘 같이 YU 퀴즈 MC를 맡게 된 컴퓨터학부 3학년 최정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학과는 바로 컴퓨터학부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교수님은 바로 컴퓨터학부 학부장이시고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쪽을 연구하고 계신 최규상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규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이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컴퓨터학부로 모두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세 개의 학과로 운영될 때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그동안은 정보통신공학과 과목을 듣기도 애매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정보통신공학과에 와서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학부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새 전공에 가서 서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번 신입생부터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공학과에 가서 과목을 듣는 그런 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학부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기존에서 그 정보통신공학 전공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정확하게 혹시 어떤 것을 배우고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사실은 컴퓨터공학 전공은 대부분의 학문이 소프트웨어 위주입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인데 정보통신공학은 그거에 비해서 하드웨어 쪽에 훨씬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공학에서 다루지 않는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회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드웨어에 조금 더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다 필요한 게 바로 정보통신공학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컴퓨터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 진로가 좀 궁금한데 컴퓨터학부에서 졸업하면 보통 개발자가 되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발자가 되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IT 기업, 뭐 수도권일 수도 있고 또 대구에 있는 말파시티에 있는 IT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개발자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컴퓨터 학부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발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반 기관 같은 곳에서도 전산실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기관에 있는 정보 시스템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 관리자로 갈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관리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시스템 관리자 같은 이런 관리자 권한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IT 쪽 관련해서 또 공무원도 직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컴퓨터 학부를 진학해도 여러 가지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는 교수님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공학에 처음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었는데 저희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컴퓨터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제가 가입을 했으면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 동아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전산학과였죠. 컴퓨터과학과의 전신이 전산학과였는데 전산학과에 입학하기 전까지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왜 이제 전산학과 컴퓨터과학과에 갔냐? 그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산학과가 이제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입학을 했고 다행히 이제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학부 소속이라 코딩, 수학 수업을 많이 듣는데 공부하면서 어려운 과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학부생 시절에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우선 어려운 과목이 많은가요? 본인이 느끼기에.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코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적성에 맞았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부 때 들은 과목 중에 재밌게 들었던 거는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재밌었고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려웠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학부 때 들었는데
뭐 하는 과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내가 뭐를 배웠는지 잘 모르는 이런 과목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그 대학에서는 한국에서 들은 거를 학부에 들은 과목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업을 또 들었어야 돼. 미국에 가서 또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컴퓨터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 컴퓨터 학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학부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1940년대, 5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학문이어서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 신문이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를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쳐볼 건데요. 저희가 YU 퀴즈 하면은 교수님께서 yes 해주시면 됩니다. 네, YU 퀴즈. Yes.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현대 컴퓨터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 고민되네요. 네,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테스트가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알란 튜링이죠. 네, 튜링. 정답 튜링. 튜링 네, 튜링이에요.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정답 튜링입니다. 맞잖아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또 상품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요즘 또 밖에 날씨가 너무 덥고 눈도 이제 항상 컴퓨터 보시느라 피로하실까봐 저희가 선글라스를 준비했는데 혹시 저희 PD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멋있나요? 교수님 너무 멋있네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와이어 퀴즈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